원래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었더라? 언제나 뭐 중심이다? 인물 중심이다. 인물의 심리, 정서, 태도, 요게 중요하다. 알겠지? 인물의 심리, 정서, 태도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고전 소설은 큰 따옴표가 있으면 큰 따옴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좀 보고 알 것 같다 싶으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 맨 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봐. 읽는 걸 봐야 돼. 읽는 걸.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보기가 있으면 뭐부터 봐야 돼? 보기를 먼저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같이 볼 거냐? 보기를 먼저 볼 겁니다. 33번으로 가십시오. 33번. 자, 그래서 33번에 보니까 잘 봐. 하진 양문록이라는 것은 뭐냐?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인물의 선택이 선계 개입으로 인해서 선계의 답 출거봐. 선계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천상계. 선계라는 건 천상계야. 우리 고3 문학은 천상계하고 지상계하고 연결될 때 많죠. 그지? 그럼 선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극적 효과를 얻는다. 선계의 조력자들은 그러니까 보통 위기에 처했을 때 천상계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주인공 도와주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럼 그 선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서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하는 거야.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존할 기회를 지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럼 칠판 봐. 보기 바탕으로 힌트 얻은 게 어떤 거냐? 아, 이 소설은 뭐가 있구나. 영웅적 인물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가 도와줘? 선계가 개입해서 조력해주는 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 소설들이 고전소설에 많이 있잖아. 됐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봅니다. 그날 공의 부자가, 그럼 공에다 동그라미, 공에다 동그라미. 고전소설에서 누가 나오냐? 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야.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아버지 뻘이야. 뭐뭐 공으로 끝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칠판 봐. 공 다음에 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공의 아들이란 뜻인 거야. 공자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럼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그럼 소저 동그라미에. 그럼 소저는 바로 뭐라 그랬어? 소저는 이거야. 아가씨란 뜻이야. 알겠지? 소저는 아가씨란 뜻이야. 그래서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소조라는 건 나이가 어떤 거냐? 1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10대에서 한 해봤자 20대 초반 정도야. 그럼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해서 누웠는데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 동그라미에 인물 나오는 쪽쪽 체크해놔. 구름 같은 치마에다가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들고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느낌 오죠? 이 부인이 바로 뭐가 개입하는 것 같아? 천상계가 개입하는 것 같죠? 그지? 그럼 이렇게 앉으니까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우리 골산문학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상서롭다라는 건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뭐야? 굿이야, 굿. 알겠지? 상서롭다라는 건 좋은 기운이 있다는 뜻인 거야. 굿입니다. 굿. 됐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그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해서 괴이 이상하게 여겨서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해서 예를 갖추니까 그 부인이, 그럼 얘가 봐봐. 소저가 먼저 예를 갖춘 거야. 예의를 갖춘 거. 그럼 그 부인이 흔연히 미출고, 흔연히가 무슨 뜻이야? 기쁘게. 흔연히는 기쁘게란 뜻이야. 기쁘게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슬퍼 미출고. 알겠지? 잘 들어. 큰 따옴표 시작 전에 나오는 말도 중요해요. 알겠지? 그럼 밑에 내용은 뭐 한다는 뜻이야? 슬퍼한다는 게 밑바탕에 깔리는 거야. 그럼 A에서 뭐라고 하냐? 오규나. 아, 그럼 결국은 얘 이름이 뭐구나? 오균이구나. 됐지? 얘 이름이 바로 오균이야. 오균아, 네가 이제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부에 쌓여있을 적에 세상을 버리며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에다 세모해나. 그럼 느낌 오죠? 간사한 놈이란 뜻인 거야.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며 너의 남매가 보전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랑 같아서 집을 붙듦이 내 손에 있거늘 내 죽어서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자, 그래서 웃지 마.
자, 그리고 우리 문 중에 참아는 운명이니. 그럼 봐봐. 문 중에 참아가 운명이라는 거 옛날 사람들의 특징 나오죠? 운명론적인 거. 그치? 운명이니까 결국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면 너가 뭐 할 수 있어? 온 집안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진월대성께. 그럼 진월대선의 답이 출거. 진원대선 및 출국고 얘도 어디야? 천상계 존재겠죠. 알겠지? 엄마가 죽은 엄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죽은 엄마가 누구에게 부탁했대? 천상계 지금 존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진원 지금 대선이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사람들을 초월적 인물이라 그래. 진원대성 같은 사람을 초월적 인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진원대성께 청해서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라고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등장해서 얘를 구출하러 온 거야. 그럼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느끼며 말을 이루지 못하니까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도 밑줄 긋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탄식하죠. 이 모두 너의 운명이고 하늘이 정한 운이니.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건 다 뭐라고 생각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지? 다 운명이니까 차마 어찌하리요.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해서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보신지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잘 봐. 글자 그대로 한번 봐. 선생님이 얘기했지 항상. 4글자짜리 한자어에서 세 번째 글자에 뭐가 들어가? 지자가 들어가잖아. 요게 갈지자야. 요게 관형격 조사야.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걸 꾸며주는 거야. 그럼 보신, 무슨 단어 떠올라? 몸보신. 알겠죠? 몸보신 할 때 보신이야. 몸을 보존하는 방법이란 뜻인 거야. 보신지책이라 그러면. 됐지? 그러면 보신지책을 생각해라. 몸을 맞춰서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가 아니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뭐 하려고 했나 봐. 죽을 생각을 했나 봐. 너무 힘드니까 오균이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잖아. 너 몸을 지금 마친다는 건 무슨 말? 죽는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얘가 죽으면 봐봐. 우리 옛날에 그랬죠. 봐봐. 사람이 얘가 지금 죽어. 그럼 죽으면 뭘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는 거죠? 옛날에는 애를 낳지 않는 게 뭐야? 불효야. 대를 잇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잖아. 몸을 맞춰 후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야? 대를 안 잇는다는 거? 그건 대의가 아니다. 그지? 큰 뜻이 아니야. 진원자는 그럼 진원자 및 출국고 그게 아까 누구야? 진원대선이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초월적 인물인 거야. 진원자는 본래 내 스승인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시도 머물지 마라. 너 앞으로 가라 이거야. 그럼 소저가 슬피 울면서 대답하죠.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함에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할지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는데 보친의 가르치심을 발자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께서 소녀를 도와서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한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가 백화를 도와달라라고 한 거지. 그지? 그럼 아마 여기 있는 백화라는 애가 누군 것 같아? 얘도 또 하나의 뭐야? 가족인 것 같아. 알겠죠?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자, 부인이 응락을 하고 소매에서 어때? 환약이 약이겠죠? 내어서 소저를 먹이고 일어남에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서 다시 보지 못하니 엄마가 사라진 거야. 흐릿한 중에 놀라서 깨달음에 한순간 꿈이라. 그럼 여기까지 다 뭐였어? 꿈이었던 거죠. 고전 소설엔 이런 게 많이 나와. 꿈속에 누가 등장해. 그죠? 너 죽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혀를 물어서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아, 그럼 칠판 봐. 얘가 뭐 하려고 그랬어? 혀 깨물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지? 근데 그때 엄마가 등장한 거야. 됐죠? 원래대로 돌아왔대. 좌우를 살피니까 희미해진 촉기를 미미한데 주씨 동그라미에 나. 자, 칠판 봐. 우리 고전 소설에서 C자가 붙으면 남자라 그랬어? 여자라 그랬어? 여자야. 무조건 여자. 알겠죠? 남자한테는 C를 안 붙여. 알겠지? 여자한테만 C를 붙이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주씨는? 그럼 주씨 아직 누군지 모르겠죠? 주씨는 있잖아. 깊이 잠들어. 시종들이 연달아. 시종은 누구야? 밑에 일하는 애들. 종들이야.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다 고나열 자건을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가 아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해서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서 혀가 나은 걸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하겠다. 내 이제 달리 죽음의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가 되니까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해서 형체를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꿈속에 등장한 거 이런 모든 것들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때? 믿을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지? 혀 지금 물었던 것도 다 상처가 나왔고 했으니까. 됐죠? 엄마 말을 따르기로 한 거야.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매 내 이제 죽음의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혼사와 옷가락지를 내어서 몸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서 몸을 수중에 죽으려고 했던 거야 지금 일단 그지? 그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또 누가 내려와? 황룡이 내려와.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황룡도 어디에서 내려온 거야? 천상계에서 내려온 거야. 됐지? 그럼 황룡이 내려와서 소절을 태워 공중에 오르니까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서역당. 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서역이 어디냐면 여기도 어느 공간이냐? 지상계가 아니야. 알겠지? 우리 보통 있잖아. 칠판 봐. 제망매가 시험범위죠? 제망매가에서 봐봐봐. 어디 나와? 미타찰 나오지? 그지? 그 미타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서방정토라고도 하고 서역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 얘기하는 약간 무슨 세상? 초월적 세상에 해당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서역당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럼 거기에 지금 보니까 곤륜산 제삼봉 진원 법성관이다 라고 하더라. 됐지? 그럼 거기에 한 도사가 말해 내가 일찍 시설을 두루 읽어서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까 내 말에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 이르나니 너는 전생 미출고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죠? 초월적 인물이 등장해서 무슨 얘기도 해준다? 전생 얘기도 해준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오균이의 전생은 바로 뭐냐? 내 으뜸 제자 화선이야. 그럼 봐봐. 화선이 누구랑 똑같은 애야? 오균이하고 똑같은 애야. 그치? 오균의 전생이 바로 화선입니다. 그럼 화선이가 누구 제자였던 거야? 이 법관의 제자였었던 거죠? 그치?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까 옥제가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해서 이에 광안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했었는데 문극성과 그러니까 항상 비슷비슷한 게 나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천상계에 있던 애가 지상으로 쫓겨나. 그럼 이렇게 쫓겨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걸 적강 모티프라 그러거든. 근데 항상 봐봐. 하늘나라가 살기 좋겠어? 여기가 살기 좋겠어? 하늘이 살기 좋겠죠? 그럼 여기서 쫓겨나는 건 늘 똑같아. 여기에서 뭐라는 거야? 득죄. 죄를 얻으면 지상으로 쫓겨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죄 얻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 연애하다가. 알겠지? 연애하다가 걸리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문극성에다 동그라미에 문극성은 남자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였어. 칠판 한번 봐. 원래 얘는 있잖아. 화선인데 얘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나라 이런 거 나오는 건 다 옥황상제 이런 얘기는 신선, 선녀 이런 거야. 그럼 화선이는 원래 선녀였던 거야. 근데 얘가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누구랑 사귄 거야? 문국성하고 사귄 거야. 그럼 문국성이라는 애도 바로 뭐가 돼? 걔도 신선이야, 신선. 됐지? 그럼 문국성하고 사귀었지. 일찍 바둑을 두어서 그 재주를 봐. 문국성이 어때요? 매화성과 사귐이 깊고 그리고 두텁더니 바둑으로 지금 어때? 승부를 다투면서 서로 희롱을 하죠.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까 인간의 한 가지로의 답이 출거봐. 한 가지로가 무슨 뜻이냐? 함께란 뜻이야. 알겠지? 한 가지로가 함께란 뜻이야. 하강에서 부부가 되면 즐거우리다. 그럼 매화선이 웃으면서 말해.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돼서 서로 만남이 가하다. 그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까 내 아내를 삼고자 한다. 옥제가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의 노하사. 그래서 누가 빡친 거야? 옥황상제가 빡친 거야. 그지? 인간으로 귀양 보내. 그럼 칠판 봐. 인간으로 귀양의 답이 출국고 뭐라고 쓰느냐? 그런 걸 적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인간으로 귀양 보낸다는 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아내는 거야. 이런 걸 적강이라 그래. 됐죠? 그러면서 귀양 보내니까 서로 남녀를 다투는 거로 바둑을 두어서 승부를 결정하라 하니까 문곡성은 뭐가 돼? 남자가 돼. 그리고 매화선은 뭐가 된 거야? 하가의 여자가 된 거야.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서 그 인연이 멀게 하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지만 재주한 성품이 출중해서 하늘을 감동하게 하므로 문곡은 입신양명에서 왕우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의 여자의 년이나 전생의 몸은 뭐였었다? 남자였었다. 그지? 원래는 또 남자였었대. 공명을 이뤄서 천하에 횡행해서 지기를 펴게 하시니 내 모친 윤씨가 천궁에서 즐거우시나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해서 내게 구걸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구에서 돌아왔나니 내가 다시 인간 세상의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돌아가고자 하느냐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얘 결국은 뭐였었던 거야?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고 지상으로 쫓겨난 거 득주해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쫓겨날 때 보면
남자는 별로 고생을 안 해요. 여자만 뒤지게 고생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균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럼 소저가 누구야? 오균이죠?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며 말하죠. 저는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서 슬픔을 찾고 부신의 자애하심을 의지하면서 지내보더니 천만 뜻밖의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를 당해서 차마 인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서 일신의 수중에 던져서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했는데 아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죠.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거두심을 얻사오니 어찌 다시 홍진에다 세모해나 우리 홍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거 상충곡이 나오잖아. 어디? 그렇지. 속세. 인간 사는 인간 세상을 홍진이라고 부르죠. 그지? 자, 그래서 홍진에 나아가기 싫다는 거야. 나감을 생각하며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자 하리까 마는 가문이 불행해서 형제가 이 일을 몰라서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서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어를 만나서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가 무슨 뜻이야? 늙은 아버지. 그지? 늙을 노자죠? 나라의 충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존하지 못할까 근심하옵나니 엎드려 바라온데 노선 뭐야?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야. 선이 무슨 선자? 신선선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선께서는 대자 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봐봐. 얘가 소원을 비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됐지? 그리고 그 다음 그럼 도사가 얘기하죠. 네 사정이 그런즉 내가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의 편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서 모형성을 드높이고 이름을 천하알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노부를 영화부기로 섬기게 해라. 그지?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중략 부분에 어때? 그럼 오균이가 어떠니? 이 일을 계기로 무예와 도수를 배우는 거야. 세속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봐봐. 얘 여자잖아. 그러니까 능력을 펼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남장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럼 남장하고 장원급제를 해. 그럼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오균은 원수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영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이일. 우리 이일이 무슨 뜻이야? 이 길이 무슨 뜻? 이 길이 무슨 뜻? 내일. 다음 날. 알겠지? 이 길은 다음 날이란 뜻이야. 아니 우리 봐봐. 인스타나 뭐 릴스나 쇼츠에 떠도는 수많은 짤들이 있잖아요. 그지?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데 과외하는 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금일은 사정이 생겨서 수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학생이 금요일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 다 그거 많아. 그죠? 봐봐봐. 잘 봐. 금일이 무슨 뜻이야? 오늘. 알겠지? 지금 금자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봐.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날. 알겠지? 그지? 이 길은 다음 날이란 뜻이야. 보통 내일을 가리키는 거. 됐죠? 그리고 고산문학 읽다 보면 뭐도 많이 나오느냐? 명일이란 말도 많이 나와. 그럼 명일이라는 것도 다음 날이야. 왜냐면 명이 뭐냐? 밝을 명자. 해가 뜨면. 알겠지? 그래서 내일, 다음 날을 뜻하는 거야. 명일에 그럼 그 다음 날을 뜻해.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길, 그 다음 날 양진영이 전쟁을 해. 천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 1월기와 황금 도끼가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이 붙이는 곳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고 나오니까지 끊어 묘사. 여기까지 내용 전개 방식 뭐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바로 누구야? 하원수야. 됐지? 그럼 하원수 우리 봐봐. 고전문학에서 원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으뜸 원자죠. 장수야. 장수. 알겠지? 최고 장군을 원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머리에 윤건을 쓰고 이 하원수가 누굽니까? 오균이야. 오균이. 알겠지? 그치?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합창의를 입고 허리에 사마대를 두르고 손에 배구선을 들었으니까 백설 같은 피부와 달빛같이 상서로운 기울이 백일에 밝게 빛나니 다 묘사. 알겠지? 다 묘사야. 모든 장수들이 태을성군이 하강했다 하더라. 얘 원래 여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가 어떤 느낌인 거야? 차은우 같은 느낌인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지금 어때? 태을성군이 하강한 거라고 했대. 그럼 호용에다 세모해. 그럼 얘가 누구야? 상대방 적이야. 크게 웃으며 말하지. 중국의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서 보내면 감히 나를 항거하리요? 하고 무시하는 거야. 웃기를 맞이하더라. 그럼 하원수가 크게 노해서 친히 창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서 바로 호용을 취하며 서로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을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아래로 내려지니까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거늘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니 모든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하고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자 실판 봐봐. 자 내용이 지금 어떤 거야? 여기 나와 있었던 누가 있어?
소저가 있죠. 이 소저가 이름이 누구야? 오균이야. 얘가 죽으려고 했어. 혀 깨물고. 근데 누가 등장했어? 엄마가 등장한 거죠. 그지? 그래서 얘 꿈속에 어머니가 등장을 했어. 그럼 엄마 등장해가지고 얘 보고 뭐라 그랬어? 죽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 약을 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짠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이니까 또 진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던 찰나에 또 누가 등장한 거야? 천상계 존재가 또 등장을 한 거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천상계 존재가 등장해서 얘한테 뭘 알려줘? 얘 전생이 뭔지를 알려준 거야. 알겠죠? 그럼 전생 뭔지 알려주고 얘가 뭐라 그랬어?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늙었고 연로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아마 지금 얘 말고 남자 형제들이 싸우고 있나 봐. 그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 천상계 존재가 너가 능력을 키워서 너가 가족과 가문을 되살릴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얘가 뭘 배웠어? 무예를 배우고 도수를 배워서 뭐가 된 거야? 하원수가 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하원수가 되어서 뒤에는 누구를 진압하는 장면? 호용이라는 애를 진압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거. 알겠죠? 됐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된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 나왔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스스로. 문제는 지금 해설 안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봐봐. 자, 아마 나오기 딱 좋은 게 요걸 것 같습니다. 가달락 농부사. 알겠죠? 거기 농부사에다 별표해. 이거는 뭐랑 비교해서 나오기가 딱 좋냐? 잘 봐. 이따가 선생님이 자연 있는 거 정리를 할 텐데 이 농부사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자연을 소재로 하는 뭐 있어? 고전문학 이번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죠? 그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잘 봐봐. 자연을 소재로 하는 거에 두 가지가 나와.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냐? 자연에서 뭐 하는 거 나와? 풍류와 흥을 즐기는 거 나와. 그럼 그 자연 속에서 풍류하고 흥을 즐기는 게 뭐하고 뭐였어? 얘가 강호, 사시가람, 그리고 뭐였었더라? 상충고.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자연에서 뭐 하는 거 나와 있어? 노동을 하는 거 나오죠?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노동 플러스 노동 후에 뭐도 있었어? 휴식 즐기는 것도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었어? 논밭 깔아, 기음 메고 하는 사설시조가 있었던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걸로 선택지든 아니면 보기나 지문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요 농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달락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하고 연결해서 기억해 놔둬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농부사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도 봐봐. 38번 문제 봐봐. 28쪽 봐. 28쪽에 보면은 38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보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딱 봐봐.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 배경이야. 밑줄거 생업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 인식에다 밑줄거 생업에 대한 사대부의 현실 인식이야. 작품에서 노동은 뭐냐?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야. 작품 속의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 그럼 가는 뭐냐?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 관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생업이라는 게 뭘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해서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이 바로 가달락이야. 그리고 나달락은 뭐냐?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밑줄거 회의적 입장. 회의적 입장. 칠판 봐. 우리 회의가 무슨 뜻이라 그랬었더라? 의심을 품다. 회의라는 건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회의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정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의적이라는 건 부정적이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에서 생업에 대한 밑줄 경험적 진술. 그리고 사대부 인물을 등장시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잠깐. 강호사시가하고 상충곡은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에 종사하는 애가 아니야. 생업에 종사하는 애가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리고 강호사시가에서 뭐 하는 거 나와? 낚시하는 거 나오죠?
근데 낚시가 생업입니까? 낚시 생업 아니야.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 고3 문학에서 낚시는 보통 생업이 아니고 취미야, 취미. 그지? 그리고 강호사시가에서 낚시할 때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거 소일이라 그러잖아. 알겠지? 그래서 소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심심하지 않게 일하는 거. 알겠지? 그런 걸 소일거리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생업이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부사는 뭐가 되는 거야? 생업이야. 알겠죠? 그리고 칠판 봐.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따 정리하겠지만 잘 들어. 논밭가라 기읍 매고에 잘 봐. 시적 화자는 직접 노동을 하고 이런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 O야 X야. 시적 화자는 그렇죠. X지. 논밭가라 기읍 매고의 포인트가 뭐냐? 뒤에 뭐로 끝나? 뭐뭐 하더라. 알겠지? 그지? 요게 포인트야. 하더라라는 거 요 덧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어떤 걸 전달하는 거냐? 보거나 들은 걸 전달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어때? 잘 봐. 야, 재민이 어저께 코인 노래방 가더라. 어저께 지금 현서랑 지금 PC방에 가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거나 들은 걸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 하더라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잘 봐. 이거 너무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너네 봐봐. 문제 풀 때 있잖아. 봐봐. 문학 문제 풀 때 진짜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 화자, 대상. 이거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해. 알겠지? 지금 논밭가라 기읍매고에서는 시적 화자가 일하는 애가 아니야. 알겠죠? 시적 화자는 본 걸 뭐 하는 애야? 전달하는 애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질문 받을 때도 보면 왜 틀렸어요 하는 거에 보면은 이거 못 봐가지고 틀린 문제들 많이 있어. 뭐 똑바로 봐야 돼? 화자, 대상. 이걸 똑바로 봐야 돼. 알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갑니다. 자, 24쪽으로 가봐. 자, 24페이지. 자, 이제 뭐가 나타나? 농부사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배경이 언제라 그랬었더라? 조선 후기입니다. 됐지? 잘 봐. 생김새를 봐. 그래 갈래 뭐 같니? 이거 그래 갈래 뭐 같아? 요렇게 생긴 애들은 다 뭐야 갈래가? 가사야. 알겠죠? 요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대부분 가사야. 알겠지? 자, 봐봐.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사 뭐 있었어? 시험 범위에서 가사 뭐 있었어? 상충곡. 알겠죠? 상충곡이 가사입니다. 가사의 형식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더라? 그렇죠. 사은보의 무슨 체? 연속체. 알겠죠? 사음보의 연속체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연속체라는 건 뭘 썼더라? 행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쓴다. 이걸 보고 연속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사음 보니까 네 박자로 읽히는 거잖아. 그럼 네 박자로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천하의 사람들을 3인에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하려니와 하고 딱 어때? 네 박자 끊기고 있지요? 그지? 뭐하고 운율이 똑같아? 시조가사. 알겠죠? 이건 가사니까. 그럼 갑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3인으로 나누어 우리 3인 에다가 출구해봐. 여기에서 말하는 3인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사, 농, 공, 상 요거죠? 그지? 자, 사는 바로 뭐야? 선비.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농민. 그리고 공은 뭐 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알겠지? 그지? 그리고 상은 뭐가 되는 거야? 상인. 알겠죠? 물건 파는 사람. 됐죠? 그래서 봐봐봐. 잠깐 봐봐. 옛날 관점에 따지면 뭐 하는 거야? 기업가들은 다 밑바닥이에요. 알겠죠? 그죠? 사농공상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천하 사람들을 3인에 나누어 학문을 하게 되면 그럼 칠판 한번 봐. 학문하는 거 요건 거 선비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있잖아. 학문을 해. 그럼 학문하면 뭘 할 수 있어? 과거 급제하면 뭐가 가능해? 입신양명이 가능하죠. 입신양명이 무슨 뜻? 입신, 몸을 세워, 양명, 이름을 날리다. 됐지? 입신양명 하려니와. 근데 농사는 본업이라. 밑줄고 농사는 본업이라. 그럼 칠판 봐. 농사가 본업이라는 건 무슨 말인 거냐? 우리 봐. 농사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합니다. 됐지? 천하지 대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또 나왔다. 칠판 봐. 요 지자 뭐라 그랬어? 갈지자. 앞에서 뒤에 거 꾸며주는 거야.
천하의 가장 큰 일이란 뜻이야. 가장 큰 본질이란 뜻이야. 농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왜냐? 농사는 어때? 먹는 거하고 연결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사일을 뭐라고 생각해? 천하지 대본이라고 생각한 거야.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부육하리로다. 앙사부육 밑에 뜻풀이 나와 있죠? 앙사, 어버이를 섬겨. 그지? 그리고 부육, 처자식을 보살핀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인명이 지중하고 인명, 사람의 목숨이 지중, 매우 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천민이 되어나서 천민이 뭐야? 하늘이 내린 백성이란 뜻이야. 그지? 하늘이 내 목숨을 내려줬기 때문에 본업을 아니하랴. 자, 본업 밑줄 그어요. 본업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쓸까? 농사라고 써. 됐지? 본업에다 밑줄 긋고 농사라고 씁니다. 본업을 아니하랴. 무슨 법? 서리법. 됐죠? 그럼 나는 당연히 어때? 농사일에 지금 신경 써서 하겠다는 뜻인 거야. 열심히. 그지? 뜰에 봄이 들어. 봄에다 동그라미. 봄에다 동그라미.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상충곡 계절적 배경 언제입니까? 봄이죠. 그지? 그리고 강호사 시간은 뭐가 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의 흐름? 사계절의 흐름이야. 자, 그리고 봐. 논밭가라 기음매고는, 그지? 논밭가라 기음매고는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는 게 있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배잠방이. 알겠지? 배로 만든 잠방이 입었다는 걸 통해서 뭔가 여름이나, 알겠지? 그지? 여름이라는 걸 알려줘. 그리고 이게 김 맨다는 거 나오잖아. 김이 뭐냐면 어떤 거야? 쓸데없는 잡초들. 쓸데없는 잡초들, 잡초가 겁나 많이 자랄 때가 언제겠어? 여름이야. 알겠지? 그지? 쓸데없는 잡초들을 김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일단 뭐 나와? 봄 나오죠? 뜰에 봄이 들어. 화풍. 화풍 무슨 뜻? 부드러운 바람. 알겠지? 부드러운 바람이 훈훈해.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거야. 쟁기를 손수 들고 밑줄 그어. 손수 들고 해다. 밑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적 화자가 직접 뭐라고 있어?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거야. 됐지? 쟁기 손수 들었다는 건 시적 화자가 직접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 심어서 서직, 바로 오른쪽에 뜻풀이 돼 있죠? 기장과 피, 곡식 중에 하나겠지? 피를 갈아 심어서 화기에 숨을 틔워서 화가 무슨 화자? 화창하다. 알겠지? 그지? 화창한 기운에 숨을 틔워서, 그럼 밑줄 그어. 숨을 틔워서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 나와 있는 뭐 화살표에 서직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서직이 뭘 틔웠다고 표현한 거야? 숨을 틔웠다라고 표현한 거야. 생명력, 지금 봐봐. 풀을 숨 틔웠다고 표현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 화류법인 거죠. 알겠지? 오케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 숨을 틔워서 비스레 자랐거든. 뭐가 비스레 자라는 거야? 서직이 비스레 자라는 거야. 연결해놔. 됐지?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그럼 남쪽 밭에 얘가 간 거지? 옆에다 써? 공간의 이동. 됐지? 공간의 이동이야. 잡풀을 다 갈아. 우리 밑줄 그어. 잡풀을 다 갈아서 해다. 밑줄 그어. 이걸 다른 말로 뭘 한다고 하는 거야? 김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잡풀 다 가는 걸 다른 말로 김맥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논밭 갈아 김매고 하고 나오지? 그거야. 잡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자, 그럼 어때? 봄에 지금 뭐 했어? 서직을 심었죠? 그리고 얘네가 잘 자라도록 얘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량 밑에 잘 봐. 청주를 맑게 빚고 자성을 갖춘 후에, 그럼 지금 봐봐. 봐봐봐. 잠깐. 잘 들어. 봐봐. 농사를 해.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수확을 하지. 그럼 옛날 사람들은 수확하면 혼자 처먹니? 아니죠. 혼자 처먹으면 안 돼요. 수확하면 일단 뭐부터 하는 거냐? 그 해 수확한 곡식으로 어때? 아, 올해도 이렇게 무탈하게 농사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장면인 거야. 됐죠? 그래서 나오지? 청주를 맑게 빚어. 술이야. 잡아. 제사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돼?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청주 맑게 빚어. 자성 나오지? 기장과 피. 밑줄 그어. 오른쪽 뜻풀이에 그대로 나와. 나라 제사에 쓰이는 기장과 피야. 이걸 갖춘 후에 선조께 제사하고 처자식 거느르고 배불리 먹으리라. 됐지? 그러니까 봐봐.
얘가 농사 짓는 건 뭐니? 혼자 처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조상님에게 제사도 해야 돼. 그게 예의야. 그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먹이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 몸에 욕이 없고 자, 욕에다 세모해. 욕이라는 게 무슨 말? 치욕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남의 밥을 아니 빌면 인간에 나왔다가 인간 밑줄, 인간 세상, 속세겠죠? 호롤이 돌아간들 부앙천지간에 부앙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위에 나오는데 앙은 있잖아. 위로 우러러 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부라는 건 뭐냐?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야. 알겠죠? 하늘은 위로 올려다봐. 그리고 땅은 어때?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야. 됐지? 그럼 부항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겠냐? 있으리 무슨 법? 서리법. 됐죠? 그럼 봐봐.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열심히 농사지어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부끄러울 거 없다는 뜻인 거야. 됐지? 예부터 성현내도 농업을 먼저 하니까 대순은 성인으로 대순이 바로 누구냐? 칠판 봐. 대순 밑줄 긋고 씁니다. 중국의 순임금이에요. 대순에다 밑줄 긋고 중국의 순임금이야. 중국에서 태평했던 시대가 있었거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요순시대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왜 요순시대라고 하냐?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 해서 요순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순 그러면 무슨 시대? 태평성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대순은 성인으로 역산에 가서 밭을 갈았고 됐죠? 그리고 후직도 역시 중국의 고사 속에 나와. 이 사람도 지금 농사가 되어서 경종을 힘썼으니까 경종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야. 신야 이윤이와 자 남양 제갈량이 다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이죠. 한가히 여름을 지어서 농상을 일삼으니까 세상의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그럼 C 세로줄 돼 있죠? 자 칠판 봐.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잘 들어. C 세로줄 옆에다가 씁니다. 일반적 진술 플러스 구체적 진술. 됐죠? C 세로줄 옆에다가 씁니다. 일반적 진술 플러스 구체적 진술. 자, 그럼 뭐가 일반적이야? 옛날에 어때? 성현도 농업을 먼저 하니 에다가 밑줄 그어. 그게 일반적 진술이야. 성현이 어떤 사람이야? 옛날에 성스럽고 현명한 사람들을 성현이라 그러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뭐부터 했대? 농사부터 먼저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이 있죠? 그래서 밑에 누가 나와? 대순이니 제갈량이니 쭉 나오는 거야. 구체화시켜서. 됐지? 그리고 C 부분에는 다 뭘 활용한 거야? 중국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해서 쓰고 있어. 됐지? 그럼 봐봐.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야, 잡아. 여기 나오는 인물은 개쩌는 사람들이야. 그럼 개쩌는 사람들도 이렇게 농사 지었는데 너가 뭐라고 농사를 안 지어? 이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뒤로 갑니다. 금은이 귀에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금은이 귀에도 기가를 못 살려. 금은에다 세모해. 금은에다 세모해. 아무리 금하고 은이 훌륭하다고 해도 기갈. 잘 들어. 기 무슨 기자? 한자 봐봐. 기 무슨 기자? 기 무슨 기자 같아? 이거 자 찍어봐. 굶주릴 기자. 알겠지? 이거 굶주릴 기자야. 됐죠? 자, 그다음 갈. 갈 찍어봐. 갈 무슨 갈자? 자, 갈 알고 있는 단어 이거 갈증. 알겠지? 그지? 무슨 갈자? 목마를 갈자. 알겠죠? 됐죠? 목마를 갈자야. 그럼 굶주림과 목마름을 못 살려. 봐봐. 우리가 금하고 오늘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거를 만들어야 돼. 옥백이 보배라도 옥백에다 세모해놔. 됐지? 옷 같은 거 그게 보물이라도 흉년했을 때 없어. 그지?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내야 돼. 됐죠?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시민들 어찌 나리 밑줄 그어 밑줄 그어. 항산이 없는 후에 선시민들 어찌 나리에다 밑줄 그어나. 항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야. 항이 무슨 항자? 늘 지속하다는 뜻이야. 지속되는 뭐가 있어야 돼? 지금 뭐 재산, 월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야. 그게 있어야 뭐가 나와? 남한테 선심도 베풀 수 있어. 자, 선생님 봐. 졸지 말고. 이거 선생님이 속담 알려줬었어. 자, 어울리는 속담 뭘 썼더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한테 선도 베풀 수 있다. 곳간에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 알겠지? 옆에다 써?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곡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무슨 말이냐? 곡간이 뭐야? 곡식 창고. 알겠죠? 내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남한테 어때? 선심도 베풀어. 인심도 베푸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그거랑 비슷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자, 이렇게 해서 선시민들 어찌나리 서리법. 가색의 갓난을, 갓난이 가난이야. 알겠죠? 그죠? 힘든 일이야. 농사일의 힘듦. 글마다 이르니까 주공의 7월씨는 그 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누가 아니 감동하겠니?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밑줄고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밑줄고 뭘 하는 방식이야?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봐라. 대상에게 말 건네는 방식이야. 됐죠? 자세히 들어봐라. 성인도 저러한데 잘 봐. 성인에다 밑줄고 성인에다 밑줄 긋고 어디로 화살표 할까? C로 화살표해. 알겠죠? 성인에다 밑줄 긋고 누구로 화살표? C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야, 성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지? 그리고 우부 성인도 저런데 그 안이 어렵니? 농사 짓는 거 그 안이 어렵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우부도 다 아는데 그럼 우부는 무슨 뜻이야? 어리석을 우자야? 그 안이 쉬울 텐가? 아침에 밥 깔고 밤이면 글을 읽어서 충효를 본을 삼고 충효 동그라미에 무슨 같이? 유교적 같이 구족이 가족이란 뜻이야. 알겠죠? 화목하면 월삭에 회음하면서 회음 모여서 술 마시는 거야. 달이 뜰 때 낙세 태평성대 누리다가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그럼 공명 내가 입신양명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마지막에 뭐 하겠다? 격양가로 늙으리라. 격양가가 바로 뭐냐면 칠판봐 어디에서 온 말이냐? 고복 격양이라 그래서 배 두드리면서 어때? 기분 좋게 노래 부르는 거야. 알겠죠? 배가 부르면 어때? 기분 좋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렇게 살겠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칠판 봐. 자, 잠깐! 졸지 말고. 자, 농부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농사 플러스 유교적. 알겠지? 그지? 너 이거는 농사 플러스 유교적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강호사 시간은 뭐야? 농사시여 안지요? 안지시여? 자연에서 노는 거 플러스 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니까 유교적인 거. 알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달락은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